미국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하게 동맹국들에게 파병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사실상 전 세계 물류는 현재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맹국들과 주요 수입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위한 다국적 해군 연합에 군함을 파병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과연 이 파병 요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군사협조 요청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중동의 바닷길을 홀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거나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셀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순수출국으로 등극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중동의 석유에 과거처럼 목을 매던 미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고립주의 전에 이란의 벼랑 끝 전술 등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상태였습니다. 2019년 유조선 피격 사건 직후 미국은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국제해양안보체제라는 다국적 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과 이란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무력 시위와 보복 조치를 반복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해상안보벨트 2026이라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지정학적 위협을 느끼게 했죠. 이번 훈련이 단순히 이란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넘어 서방이 주도해온 세계 해양 패권을 깨려는 시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였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에 돌입했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보유하면서도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걸까요? 미국의 파병 요청의 진짜 이유는 총 3가지로 분석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핵심 국가로 해협이 봉쇄된 후 중국의 원유 수입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그림자 함대를 이용한 원유 수입 중단은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군함을 보낼 경우 자신의 전략적 맹방인 이란을 스스로 무력 압박하며 반미연대가 붕괴되는 사태가 나올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이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경우 석유 수입이 완전히 막혀 자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항해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중국에게 경제적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세일가스의 돈잔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 경제와 석유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중동의 자원 무기화로 미국 경제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셰일 붐을 통해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1100만 배럴을 수출하는 압도적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에너지 전문 리서치 기관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미국의 셰일 석유 기업들은 올해만 무려 634억 달러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번다라며 국가적 이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제프리스 역시 이 위기로 인해 미국 석유 생산 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3월 한 달에만 5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석유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대신 동맹국들에게 방위 비용을 전가하며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동맹국에게 안보 청구서 내밀기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핵심 동맹국들에게 안보 청구서를 내밀어 글로벌 동맹 체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줬으니 이제 너희도 피를 흘리며 함선을 보내 기여하라는 메시지죠. 가장 난감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군대 파병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정치적 법적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제 쿠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단순히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일본이 우회적인 지원이라도 나선다면 한국은 홀로 파병을 거부하기 더욱 힘들어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는 개전 전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상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의 파병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들의 구조적 약점을 쥐고 흔들며 중동 방위의 금전적 군사적 부담을 아시아 경제 대국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중이죠. 결국 미국의 파병 요청은 중국이라는 라이벌에 대한 압박, 자국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이익, 동맹국들에게 다시 한번 안보 기강 잡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물류막을 빠른 시간 안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 앞바다의 기뢰 900개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지뢰밭이 돼버린 좁은 바다를 완벽히 청소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간 상선들은 해협을 이용할 수 없고 물류비가 올라가면 물가는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사적 억지력이 세계 무역 논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작금의 사태 속에서 상호 의존적이었던 세계화의 취약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미국 파병 요청의 진짜 이유였습니다.